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케이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의 핵심은 케이프는 조선 기자재 업체다. 그리고 조선업의 동향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이 사실은 현재 노선을 보게 되면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친환경 선대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신조 발주 역시 증가를 한다. 신조 발주가 증가하면 이 선박 엔진 시장 역시 이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선박 엔진을 담당하고 있는 이 KF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교세라고 쓰여 있는데 선박 교세가 아니라 선박 교체입니다. 이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때 이 엔진 업체를 주목을 해라. 자, 이렇게 이 타이틀을 짰고 이 테마가 형성이 돼야지 조선 기자재 업체와 함께 이 KF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한 상승의 기다림, 이 포인트가 언제 될지까지 이 금일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10년간 이 탱커 그리고 벌커 선대가 노후화되었다. 이 노후화가 되면 이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 역시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선박을 이 부동산으로도 비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선박도 노후가 된다. 이 노후화가 되면 관련된 이 엔진 업체를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현재 시장의 주목을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결국에는 어찌됐건 KF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의 업황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현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모습,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거래량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의 관심도 들어와야 이 주가 역시 강한 모멘텀을 받는 건데 이러한 시기가 언제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중반기 5월부터 7월 사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후판 가격 협상에 대한 이벤트가 또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추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 가격과 관련이 있고,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좀 인하한 채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 2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협상을 하더라도 조선사에겐 이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7월에 이 협상 결과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치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죠. 이 7월과 8월에 미국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지지율 싸움이 한창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전 5월, 7월 사이에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 여기서 중국이 조선업을 제재하게 되면 반사익으로 한국 조선 업체는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간에 연기금과 사모펀드 매집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 KF 역시 주가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KF에 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바로 직전에 1승에 대한 분석 영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승과 유가, 주가 상승, 주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KF도 비슷한 맥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유가,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KF의 주가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동안 KF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하락할 때도 이 KF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와 KF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24년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지면서 유가 상방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로 공급 차질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KF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대부분 LNG가 수요가 증가하면 모두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KF도 이러한 맥락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성과지수인데, 성과지수는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조 성과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러한 점은 이 고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선별 수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조 성과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 들어선 도크가 꽉 찼다. 이런 상태에서 이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중고 성과지수도 상승한다.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자재 업체인 이 하이로코리아와 큰 영향이 있었죠.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이 환율이 상승하니까 수출 기업으로서 관련된 호재를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이 조선업체나 조선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국내 증시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보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면 썩 좋진 않죠.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의미랑 똑같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었던 자금이 밖으로 이탈할 수 있고, 자, 밖으로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케이프 같은 기자재 업체들은 어쨌든 이 환율이 상승하면 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후판 때문에 가져왔겠죠. 앞서서 5월 7월경에 후판에 대한 이 가격을 인하한 채 협상을 하게 되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23년 같은 경우 하반기 이 철광석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당시를 보게 되면. 자, 하지만 후판 가격은 인하한 채로 협상했는데, 이 당시에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 중국산 수입산 후판 물량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일본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의 퀄리티 높았던 후판을 좀 싸게 살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철광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 철광석 가격은 어쨌든 지금보다 한 40%가량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철광석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후판 가격으로 협상을 하거나 좀 더 하락한 채로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후판 가격을 하락한 채로 협상을 하면 뭐에 좋냐? 이게 바로 제조원가,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죠. 그래서 전반적인 철광석 가격 하락세는 후판 가격 하락세, 그리고 제조원가 하락을 유발한다. 그래서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다. 자, 조선업의 동향이 좋아지면 결국에 케이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기자재 업체로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재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조선업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리스크적인 측면인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이 볼티모어 선박 이 사고 자체는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금일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단기적인 악재를 소화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사고가 나면 이 조선업체보다는 항해사가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이 조선업이나 조선기자재 업체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모멘텀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구하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4,8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는데, 사실 4월이나 5월부터 이 주가가 상승해주는 상승 반전의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뒤로부터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주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 조종세가 나와도 이 파란 선에 속해 있는 대략적으로 4,500원에서 4,6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봉의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올라가줘야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강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우선 이 5,250원 구간의 매물대를 통과를 해줘야 됩니다. 강한 투자 심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통과를 해주면 그 위로는 더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간은 결국에 미중 갈등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 자, 이 구간이 5월 7월 구간이라고 제가 예상을 드렸었죠. 그리고 후판 가격 협상 인하 시기, 자, 이 시기와도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5월 7월 구간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케이프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